당신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는 위기관리TV 최훈규입니다. 위기관리 오디오북은 책 읽기와 같이 좋은 습관으로 가치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그레천 바크가 지은 그리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고 인간 환경 시스템 변화 통합연구소에서 초빙 교수를 있으면서 사회 기반 시스템 또 이런 것들이 무너지거나 작동을 멈출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관심 분야나 연구 분야가 저랑 유사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관련 목차를 함께 살펴보면 1장 바람이 불어오는 길목 앞에서 2장 그리드가 전선을 얻었을 때 3장 인설의 법칙 그리고 법칙의 종말 4장 붕괴의 위기에 처한 그리드 5장 도라나로 새 2마리 잡기 7장 두 폭풍 이야기 8장 성배를 찾아서 마지막 9장 시대 정신까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방식을 바꾸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에너지원을 바꾸면 석유 유출, 폭발 사고, 지진, 강산 붕괴 사고 이러한 것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초강력 폭풍과 강력한 눈보라의 위험을 줄이고 높아지는 조수와 녹아내리는 만년설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전기 공급 체계를 보다 지속할 가능한 형태로 바꿔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석탄과 이산화탄소 배출, 천연가스와 가스정이나 파이프라인에서 새어나오는 메탄, 추출 방법에 대한 우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독성 핵 폐기물, 석유와 병사들의 값비싼 희생 등 에너지원은 우리에게 수많은 걱정거리를 가져다주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드는 현대생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못하죠. 사람들은 발전소와 원유 정제소 자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변전소 역시 그리드의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대다수는 시멘트 벽 뒤에 잘 숨겨져 있거나 시가지 바깥의 외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리드의 개념을 살펴보면 네트워크와 함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선로, 관련 시스템 전반을 의미하게 되는데 문자 그대로 그리드는 스마트폰 배터리, 입출력 포트, 충전기, 플러그, 콘센트, 전선, 변압기, 변전소에 설치된 대형 변압기나 몇 개의 싱크로페이저, 계전기, 스위치와 퓨즈, 변전소의 출발에 사람이 살지 않는 어떤 영토 위에 솟아오른 철탑, 이러한 그 모든 수많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미끈하게 뻗은 전력선과 높이 솟은 송전탑을 보면 그리드를 초고속 전기교통을 위한 고속도로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해당되는 송전탑을 봤을 때는 이와는 상반된 이미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데다가 울퉁불퉁하며 좁은 비포장 도로를 떠올리게 된다는 것인데 그리드는 여기저기 닮아 땜질투성이이며 모두가 원하는 개선은 값비싼 투자 비용에 가로막혀 관료주의라는 진창에 처박혀 있다고 합니다. 한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그리드를 이루는 송전선과 변압기 중에서 사용한 지 25년이 넘은 것이 70% 이상이라고 하죠. 이처럼 노후화된 설비가 늘어나면서 중대 정전 사태는
2001년에 15건 발생하던 것이 2007년에 78건, 2011년에는 307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국가별 정전 시간을 살펴보면 극도로 변덕스러운 날씨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정전은 제외하고도 한국이 16분, 이탈리아가 51분, 독일이 15분, 일본이 11분 정도 나타나고 있고, 미국의 평균 정전은 120분 이상인데다가 더 길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블랙아웃이 벌어지면 돈은 매 순간 사라지고 국가 안보는 위험에 처하게 되죠. 전선의 전압이 낮아지면 우리의 경제는 문자 그대로 축 늘어지고, 실제로 전력이 끊어지면 경제 활동 역시 끊어지게 되죠. 관련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2003년 미국 북동부 대정전은 컴퓨터 버그와 우짜란 나뭇가지 때문에 발생하게 됐는데, 이틀에 걸쳐 8개 주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암흑에 갇히게 되고 매우 심각한 광대한 정전사고였기 때문에 이 연쇄 정전사고는 그의 GDP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고 총 6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약 24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해 이 지역의 산업체별로 시간당 6만 달러 손실이 생겼다는 얘기죠. 원화로 약 시간당 7천만 원의 손실이 되겠네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5분보다 짧은 시간 동안 이어진 정전은 지속 시간이 짧아도 그 빈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더 큰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기계장치는 전기 공급이 15초 중단되든 15분이 중단되든 더 나아가서 15시간이 중단되든지 간에 정확히 같은 종류의 손상을 일으키고 원래대로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스닥 정전 사태인데, 다람쥐가 증권거래소의 외부망과 연결하는 전력선을 갉아먹어서 전력 공급이 중단된 사례입니다. 모든 블랙아웃이 대규모 폭풍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정전사고의 원인 가운데는 적지 않게 야생동물이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람쥐가 일으킬 수도 있고, 또는 공사 중에 선이 절단된다거나 이러한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정전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죠. 우짜란 나뭇가지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드 현대화의 틈새를 파고들 수 있는 테러리스트 해커가 가하는 위험에도 대응을 꼭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드의 재구조화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긴급한 가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사실상 완전히 의존하는 오늘날 미국의 전략을 보다 지속가능한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리드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녹색 에너지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ESG에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자할수록 그리드는 더욱 취약해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시기 동안 전기를 만들고 전송하는 사업은 명령과 통제에 의한 하향식 체계에 따라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독점 기업들이 운영하는 강력한 중앙 집중식 구조를 통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죠. 재생에너지,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인기 있는 태양력과 풍력은 이 1970년대부터 미국의 에너지 믹스에서 서서히 포함되어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자원들은 전혀 길들일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유틸리티는 발전소에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이 명령이 이행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틸리티는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를 어떻게든 통제하고자 노력을 기울일 수는 있으나, 이런 시도는 전 지구를 무대로 벌어지는 기상현상의 변덕 앞에서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이유는 결국은 자연은 늘 변덕스럽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공장에서 석탄을 태우는 과정을 안정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바람은 결코 그처럼 안정적으로 불지도 않고, 태양광 역시 구름 때문에 우리 에너지,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만들어 놓은 태양광 패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잦지 않게 일어나고 있죠. 태양광 패널에 그늘이 들이우면 얼마나 오래 그늘이 들이우는지와 이러한 것과 무관하게 전기 생산량은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대안으로 많은 대책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운영 과정이 복잡해지고 예기치 못한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1세기 요구에 맞게 그리드를 변화시키는 과제는 단지 새로운 기술과 오래된 기술을 통합한다고 완수되지는 않습니다. 그리드는 이번 세기와 지난 세기의 다양한 부분을 결합해 만든 기계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드는 거대한 어떤 문화 시스템이기도 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전력회사, 투자회사, 그리고 발전소 소유주, 광고회사, 그리고 망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다국적 기업과 같은 이해 당사자들이 별다른 저항도 없이 미래의 전기 시스템으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탄소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주 이상적이지만 화석연료 회사들이 이러한 그리드 전력에 대한 어떤 공급을 하고 있기도 하죠. 장기간 전략에 따른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1세기의 처음 10년 동안 재생에너지의 발전 산업은 전력산업 현장에서 그저 듣기 좋은 아이디어나 업계의 비주류 이런 하나의 일종이었지만 이 시기가 끝날 때쯤에는 업계의 주류로 등극하고 있죠. 2050년까지 미국의 거의 모든 발전소는 새로운 발전소로 대체되어야 할 것으로 또 추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관련 연구를 살펴보더라도 2008년에 비해 2015년의 풍력이 3배, 또 태양광은 무려 20배나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전기 기술을 빼놓고는 그리드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 기술에 관련해서 같이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는 유체역학의 법칙을 따르는 액체나 기체가 아니고 일종의 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는 원자에서 전자를 분리한 다음에 이렇게 분리된 자유전자를 근접한 원자에 부딪히게 해서 또 다른 전자를 분리하는 연쇄 과정을 일으키게 되는데, 일부 금속 원자는 전자를 분리해내는 이런 과정을 촉진하는 성질이 있어서 인류는 바로 이러한 성질을 가진 금속들을 활용해서 전도체, 그러니까 전력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전선들은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원자 규모의 도미노 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 볼 수가 있죠. 전기는 그리드의 전선과 때려야 뗄 수 없는데, 이러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현 제도의 전기와 인프라가 다른 모든 상품과의 전적으로 다른 종류의 상품임을 무시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나나나 전기나 다를 것 없는 유사 상품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재밌는 얘기 하나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전기와 바나나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고 교환한다. 우리는 바나나를 만질 수 있고 박스에 담을 수 있으며 심지어 가격이 너무 떨어졌다면 이를 팔아버리지 않고 잠시 보관해 둘 수도 있겠죠. 상인들은 농부들이 바나나를 재배하도록 유인할 수 있고 반대로 구매를 중단해 재배 면적을 줄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인들은 바나나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결정해 소비자들이 구매 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들은 바나나의 브랜드나 종류, 이런 색깔 등을 확인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바나나를 구매할 수도 있겠죠. 소비자의 선호는 바나나의 공급과 수요를 궁극적으로 결정하고 다른 몇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바나나를 고르는 가능성은 이 제품의 생산 방식이나 경제 시스템 안에서 가지는 의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기의 경우에는 이런 바나나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전기는 상자에 넣어둘 수도 저장할 수도 없고 이를 수출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제품은 사용자가 공급원에서 대략 1000km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만들어지는 그 순간 사용되고 만들어지는 즉시 배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대략적으로 1000분의 1초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바나나가 무엇이며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할 달러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 관계가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는 반면에 전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킬로와트 시가 무엇인지, 전기를 생산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이러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사용량에 대해 대체 얼마를 지불해야 될 적절한지, 이것들 가운데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으리라는 믿을 만한 것은 전혀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전력회사는 본래 국가가 그 권리를 보장하는 독점 기업이기 때문이죠. 명확한 정보가 없을 때 전기 소비자는 그들의 행동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전기는 일상생활의 범위를 넘어서는 많은 것을 이해해야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전기의 정체를 파악하려면 결국 함께 공부하고 있는 그리드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기후변화로 악천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그리드의 탄력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더 심각한 허리케인, 겨울폭풍, 폭염, 홍수 및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발생하는 기타 극심한 기후변화 사태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규모 폭풍이나 이상기후는 아이러니하게도 진행 중인 그리드의 개혁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지만, 이러한 개혁은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러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마이크로 그리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경우에 본사와 데이터 센터를 마이크로 그리드로 만들고 있고, 또 일련 관련 회사들이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티뱅크, 비즈니스 위크, 이런 활동들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게릴라 전쟁에서 미군이 겪었던 경험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 규모가 적고 기동력이 뛰어나며 지역에 밀착해 있으면서 상황을 유연하게 활용해 전술을 구사하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매우 창의적인 무장 세력에 포위되어 있을 때 미군 전투원들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큰 시스템을 따르는 방법보다는 작은 시스템에 기초한 해법이 점점 늘고 있고, 유연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과거의 경직된 방식보다 더 선호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동성이나 휴대성은 정적이고 고정된 것보다 더 매력적이며, 무선 연결은 언제 어디서나 환대받게 되죠. 전력 산업에 관심을 가지는 수많은 참여자가 오랫동안 독점적인 인프라였던 전기 사업의 일부를 차지하게 된 이상, 이들이 벌이는 소동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보일 것이고 실제로도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 언어로 옮기기 힘든 어떤 문화적 태도가 확산될 것이고, 이로 인해 이번 세기 중후반을 지배할 전력시장의 새로운 패턴이 창발할 것입니다. 책 내용도 괜찮고 알차서 이 그리드 같은 경우는 몇 편 더 시리즈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는 위기관리TV 최은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